우리가 태평양 너머의 미국 정치를 바라볼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붉은색 모자의 물결, 수만 명이 운집한 유세장의 엄청난 환호성, 그리고 거침없는 행보로 백악관을 다시 차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귀환을 보며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의 트럼프 지지는 정말 절대적이구나.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편, 미국인들의 진짜 속마음이 담긴 차가운 여론조사,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 권력자의 여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는 취임한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핵심 지지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뼈아픈 민심 이반과 다가오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단두대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역사적인 대선 승리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정치적 편향성을 완전히 거두고 철저하게 숫자로 입증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미국 정치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 트럼프 인기의 진짜 민낯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1기와 2기의 지지율 흐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기 시절 그의 평균 직무 수행 지지율은 약 41%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의 지지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반대로 어떤 악재가 터져도 34%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기묘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절대 충성하고 반대자들은 절대 혐오하는 완벽하게 고착화된 41%의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막을 올린 2기의 상황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5년 1월 그의 지지율은 무려 48%에서 50%에 달하며 역대급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미국 정치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야당과 언론조차 비판을 자제하며 힘을 실어주는 허니문 기간이 존재합니다. 과거 오바마나 부시 시절만 해도 이 달콤한 허니문은 보통 7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허니문은 불과 5개월 만인 2025년 6월 지지율이 44% 이하로 꺾이면서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37%에서 44% 사이로 곤두박질친 상태입니다.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를 뺀 순지지율은 마이너스 27까지 추락하며 1기 시절 최악의 순간과 맞먹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기가 안정적인 저조함이었다면 2기는 가파른 추락과 불안정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누가 트럼프의 곁을 떠난 것일까요? 바로 2024년 대선에서 그에게 백악관 열쇠를 쥐어주었던 1등 공신, 청년층과 중도 유권자들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30%라는 공화당 역사상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율은 54%로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살인적인 물가를 잡겠다는 약속에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인 2026년 초, 젊은 남성의 지지율은 32%로 무려 22%포인트나 증발해버렸고 부정평가는 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도 차갑습니다. 바로 내 지갑의 현실입니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치솟고 있고 매달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는 과거 16만 개 수준에서 4만 9천 개로 70%나 급감하며 고용시장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젊은이들은 감세 혜택이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쏟아진다며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의 필수 조건인 스윙보터, 즉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 역시 2024년 48% 수준에서 현재 26%에서 34%까지 무너지며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민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배경에는 트럼프 2기의 핵심 정책이었던 관세와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마저 의회 동의 없는 무리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 57%가 이 판결에 찬성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원가를 높여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평균 가구당 연간 $1,500의 추가 생활비 부담이 생겨났고, 여론조사 결과 71%의 미국인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위기가 출범한 지 단 1년 만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무려 2조 2,500억 달러가 폭증하여 총 38조 8,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1초당 무려 7만 1,000달러의 빚이 늘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마트에서 비싼 물가에 신음하는데 국가의 빚은 역사상 최고 속도로 늘어나는 기형적인 경제 성적표가 트럼프의 발목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가적 위기나 외교 분쟁이 발생하면 내부 지지율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국기 아래 집결 효과를 누립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빚었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은 단 1%포인트도 오르지 않고 정체되었습니다. 중도파와 젊은 층은 남의 나라 전쟁보다 당장 내일 먹을 식료품 물가가 더 급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미국을 해외 전쟁에서 빼내겠다던 공약이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불안한 지지율이 트럼프에게 진짜 치명적인 이유는 한국에는 없는 미국 정치만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심판대인 중간선거가 2026년 11월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4년 중 정확히 절반인 2년이 되는 해에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 국정 운영에 가혹한 중간고사입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1946년 이래 치러진 20번의 중간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 하원에서 의석을 빼앗기지 않은 경우는 단 이번에 불과합니다. 대선 때는 대통령 후보의 화려한 후광을 얻고 경쟁력이 약한 여당 의원들까지 덩달아 당선되지만 2년 뒤 중간선거가 오면 대선 때 빌려왔던 의석들을 무참하게 토해내게 되는 코트테일 효과의 역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데이터는 지지율과 의석 손실의 함수관계입니다. 갤럽의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태에서 치르는 중간선거는 평균 14석을 잃는 선에서 방어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뚫린 상태에서 심판대에 오르면 여당은 평균 37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잃게 됩니다. 지금 2026년 3월 현재 미국 하원 435석 중 공화당이 쥐고 있는 의석은 219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평균치인 35석만 잃게 되더라도 하원의 지배권은 즉각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원이 야당에 넘어가면 대통령은 레임덕 상태로 전락합니다. 트럼프의 추가 감세나 무리한 정책들은 의회의 문턱에서 전부 가로막힐 것이며 관세 무효와 책임 추궁이나 국가 부채 증가를 물고 늘어지는 가혹한 청문회 폭탄이 2년 내내 쏟아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70% 이상의 확률로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잃고 심각한 권력의 분점 상태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수사학과 맹목적인 추종의 이면에 감춰진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민낯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의 진짜 권력은 목소리가 큰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오늘 장바구니에 담을 빵과 우유의 가격을 고민하는 중도파와 젊은 층의 차가운 지갑에서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치솟는 실업률, 1년에 2조 달러가 넘게 불어나는 막대한 빚더미라는 객관적인 지표들은 그 어떤 선동적인 연설로도 덮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2026년 11월 미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거대한 심판의 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